이 와중에 훈풍이 부는 한 사람이 왔습니다. 오, 대통령과 식사하는 사이. 아, 그럼요. 그래도 좀 중식 먹고 그럽니다. 지금 시계가 이거 대통령 시계 아니에요? 아유, 그렇죠. 어제 받은 거예요? 예, 어제 받았죠. 인싸. 훈풍이 붑니다. 훈풍이 불어요. 네. 예. 그런데 요 부분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그 당협위원장 당무감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천하라 위원은 세간에서는 네. 사실상 이준석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뭔가 타격을 입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걱정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뭐 제가 오늘도 저희가 전남에 이게 당원 교육하는데 제가 또 대표 강사 비슷하게 또 가서 이렇게 하고 네. 열심히 하고 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 네.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살얼음판이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조작으로 야당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는 생각 버려야 한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자, 아울러서 이재명 대표 불법 정치 자금은 단 1원도 본 적 쓴 적이 없다라면서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또 감정위원회 감정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3만 9천 원 대 31억 5,903만 원.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31억 5,903만 원 이번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의 전 재산. 이게 전 재산입니다. 네. 예, 사실 이번 판은 전 재산을 건 올인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아니면 도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았고 한 푼도 쓴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쓴 게 나오면 뭐 정치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고요. 그렇겠죠. 뭐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김용이죠, 죄송합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도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자금을 쓰지 않았다는 것에 전체를 걸었기 때문에 뭐 그만큼의 결의를 이재명 대표가 보여줬다라고 보고요. 네. 뭐 이런 대목을 놓고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13만 9천 원인데요. 이게 그 권투할 때 쓰는 이 머리보호대 헤드기어, 네. 헤드기어 가격.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권투로 치자면 약간 잽 같은 거를 좀 맞다가 이제 김용 부원장이 본격 등장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바디에 세게 리버 블로우를 한 대 맞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있다가 따라서 어퍼컷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퍼컷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김용이 구속된다. 라는 것도 하나의 어퍼컷일 거고요. 그거보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더 뼈아픈 거는 네. 당내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이 이탈하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 우리 못 지키겠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퍼컷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잘 대비하셔야 될 거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김용 부원장의 체포를 두고 민주당은 이제 검찰의 회유를 좀 의심하는 것 같고요.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쪽이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상반된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주장은 아주 지나치죠. 유동규의 변호사가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동규 씨가 본인을 지키려고 고용한 변호사가 유동규를 회유했다. 이것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가 한눈에 드러나는 것이죠. 네. 변호인 입장에서 당연히 피의자가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법적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전력을 다 뒤져보니까 옛날에 민주당과 관련된 무슨 일을 했구만. 그러니까 회유를 한 거야라고 지금 검사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반칙이라고 보고요. 네, 그럼 민주당의 주장은요? 유동규 씨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남욱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민용을 거쳐서 유동규까지 현금이 8억 원 전달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남욱부터 유동규까지 흐르는 겁니다. 8억이 유동규에서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돈을 유동규 씨가 받았다라고 하면 뇌물죄. 그렇게 되면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는 우리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중죄입니다. 네. 하지만 이 돈이 여기서 물꼬가 터져서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라고만 되면 그렇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나한테 머물지 않았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큼은 고려의 대상에 들어갈 것이고요. 짧게 하나만 더. 이번에 대장동과 위례 사건 두 건으로 하나는 재판, 하나는 수사 중이죠. 두 건을 병합해서 심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죄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오늘 서울지검 4차장이 언론인들과의 티타임에서 실토를 하고 말았어요. 구속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유동규에 대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를 당연히 구속해서 지금 뭐 8억 막 뇌물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네. 이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왜 지금 유동규 씨를 풀어주는데 검찰이 동의를 했을까요?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없어졌겠죠. 아마 유동규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진술했고 네. 그다음에 뭐 이미 뭐 객관적인 증거도 많이 수집되어 있을 거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없으면 뭐 불구속 재판이 그러니까 원칙이니까요. 미래 신도시 그 관련된 것도 다 소명이 됐다고. 저는 아마 진술이 많이 나왔기 예. 때문에 검찰로서도 굳이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은퇴한 없었다고 공무원인 봤을 거고요. 서욱 같은 장군님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검찰이 그렇게 아니, 부드러운 정책을 거기는 네. 아직 부인하고 있고 뭐 내용이 다 외부에서 말을 맞출 위험성이 있으니까 네. 실토한 사람이랑은 좀 다르겠죠. 유동규의 심리를 봤을 때요.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살아있을 때는요. 네. 어지간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얘기 잘 안 합니다. 네. 이게 검찰이 회유하고 압박하고가 아니라 자기 그냥 자체적으로. 그분의 심리적인 상태를 놓고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랑 어떻게 보면 각을 세워야 되겠다 판단이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네. 범죄자의 심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좀 그 약간 담백하게 제 법적인 위험 같은 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의원님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의정활동 하시고 국감에 열심히 임하시라. 네. 그러면은 그냥 뭐 열심히 또 방어책 있으신가 보다 할 텐데 이거 정치 탄압이다. 네. 야당 탄압이다. 모두 다 나를 지켜달라. 이 얘기거든요. 급해 보이는 저는 방증이다. 굉장히 이거 급해 보이고 네. 자칫 잘못하면 당에서 반발심이 더 커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위험한 방식이다. 간단하게 반박 좀 해볼까요? 네. 예, 하나는 8억이란 뇌물이 오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이 주장대로 정치 자금이 1년 동안 이 사람들 구속시켜놓고 수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 8억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 지금 갑자기 찾아냈다? 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자금의 흐름은 통장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검찰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돈의 이렇게 큰 흐름이 이제 와서 갑자기 발견이 되고 막 나왔다라고 말하는 대목도 굉장히 석연치 않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가장 베스트 타이밍은 언제였냐 하면 검찰의 마음에 들려고 하면 대선 전에 터뜨렸으면 대선 직전에 터뜨려서 내가 김용 부원장의 그 당시 뭐 김용 선대본부장 부본부장이었다. 내가 네.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으면 대선 판 자체를 완전히 흔들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 지금 갑자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다는 것 하나 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뭐 민주당이 뭐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고요. 지금까지 뭐 했냐. 당사를 압수수색한다고 했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신민당 압수수색 이후로 처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가서 이건 안 된다라고 시위를 한 겁니다. 요거 하나 했죠. 그다음에 모든 상임위와 국정감사가 다 정상적으로 열렸고 법사위에서 충돌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뭐 당을 다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모든 상임위가 너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 민주당은 이 문제는 이 문제고 민생과 국감은 민생과 국감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글쎄요. 근데 아까 뭐 법사위 장면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당과 이재명 대표가 분리되고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할 국민이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8억이라는 것도요. 그 사람들끼리 자기 내부적으로 돈 돌리는데 이거 계좌로 했겠습니까? 그 대장동 초기부터 이 사람들이 현금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뽑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내부적으로 현금 주고받는 거 글쎄요. 수사 과정에서 언제 파악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안 나온다면은 그거 가지고 바로 김용 이렇게 구속하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체포하고 이런 게. 근데 지금 법원에서 체포영장 나오고 유동규와 남욱이 그거에 대한 거의 비슷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한다? 네. 저는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오늘 이제 출근길에서 입장을 또 내지 않았습니까? 뭐 수사 내용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지난 정부는 언론사 압수수색하지 않았느냐. 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두 분은? 뭐 대통령이 거기다 대고 아유 제가 이거 뭐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팝콘 준비해 놓고 제가 이거 보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수사의 디테일한 내용이 뭐 얼마나 보고가 되는지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원론적인 답변인 네. 것 같고요. 그 뒤에 언론사와 관련된 한 얘기도 성역이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 뭐 저는 그 정도라고 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계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이렇게. 제 착각인가요? 아유, 그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누가 봐도 한풀이죠. 왜냐하면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면서 중범죄자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대장동 건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 건은 검사들이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 내가 수사 지휘는 하진 않겠지만 재수사는 해야 된다.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또 그때부터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지금 갑자기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 공교롭게 채널 A 건을 지적한 것이 네. 놀랍습니다. 당시에 채널 A 건에 한동훈 검사가 연루되어 있었다는 네. 것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를 막아주는 것으로 박은정 검사가 감찰을 했죠. 근데 그 박은정 검사에 대해서 지금 검사들이 맹렬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대목에서 채널 A 얘기를 대통령이 꺼냈다. 본인을 감찰했던 박은정 검사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라는 지시라는 측면에서 좀 무섭습니다. 근데 이거 뭐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 아니지만 이게 채널A 사건이라는 게 결국 한동훈 장관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좀 나왔고 뭐 검언 유착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뭐 채널A 사건 가지고 또 얘기하고 이건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찰은 정당했다라고 했고 1심 판결에서는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징계는 오히려 약하다. 네. 더 했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있는데 지금 법무부가 그 소송 열심히 안 하고 있잖아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다 이 최근의 흐름에 비하면은 네. 뭐 노이즈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 이제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리더십이 좀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위태로워지겠죠? 모든 것은 공천권에 달려 있습니다. 공천권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가 다음 총선 때까지 무사할 거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일단은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다른 쪽에 줄 서고 막 이재명 때렸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 행사한다. 이거 난리 나는 일이거든요. 네네. 다들 공천권을 행사할 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과연 자리를 지킬 거냐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시소가 급격히 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사 행방에 따라 달라지겠다. 네,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50% 권리당원의 투표와 50%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하거든요. 대한 80% 정도는 당대표가 누구라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대표 눈치 보는 것으로 공천이 정해지지 않고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고 지구당에 대한 공천 정도, 그다음에 전략 공천 지역을 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네. 그것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이제 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해 오신 전력은 아는데 네. 오늘 지금 민주당사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하실 말씀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사판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거니까 저는 어느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네, 어제 오찬 자리에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고 천하람 위원은 바로 옆에서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언론에 많이 네. 보도가 됐습니다. 좀 논란도 되기도 했고요. 이 관련해서 아침 출근길에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정인 겨냥한 거 아닙니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자, 이게 바로 민주당 측에서 주사파라는 게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출근길에 해명차 내놓은 말입니다. 자, 두 감정위원의 감정가 들어주시죠. 85만 원대 1,450원입니다. 85만 원이 뭐냐면요. 그 박주민 의원께서 임대차 3법 시행되기 전에 올린 월 임대료의 가격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원래 3억에 100을 받으시다가 1억에 185로 바꾸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임대차 5%보다 훨씬 많이 올렸다 해가지고 뭐 내로남불이다. 네, 비난 많이 받았죠. 제가 이게 갑자기 문득 떠오른 거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누구보다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종북 주사파 아니세요. 자본의 논리 굉장히 충실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반미 이런 것도 아닌 게 뭐 유학도 엄청 보내시고요. 다 사과폰 쓰시고 이분들 반미 아니에요. 친미 자본주의자들이시거든요. 민주당 의원분들은.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거 아실 거기 때문에 뭐 네. 민주당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저 민주당에 아니 근데 예. 협치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네네. 정치 세력. 예, 그러면 정치 세력은 맞잖아. 그럼 누구를 지칭했다고 봅니까? 바로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바로 옆에서. 근데 이제 그건 뭐 대통령께서만 아시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아주 일부 그냥 뭐 그게 꼭 원내에 있지 않더라도 정치 세력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있어요. 네, 어딘가에 그분들하고는 있어요. 협치가 되는 거 그래서 저 협치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예,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시계가 계속 반짝반짝 빛나네요. 네. 1,450원, 9,500원에 부가세 950원을 포함해서 1,450원 유튜브 프리미엄 한 달 구독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네. 유튜브 보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만 보셔야 됩니다. 요새 유튜브 더 라이브 얘기가 잘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좋은데 네. 특히 유튜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땅굴 파서 북한의 주석궁이랑 연결해 놓고 밤마다 보고하러 주석궁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이 정권도 장악하고 있고 뭐 100만 명이고 청와대다 주사파가 득식을 거린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자 생각해 보시죠. 이런 보수 유튜버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주사파고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게 본인의 사명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 슈퍼챗 받으려고 이런 생각한다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긴 매우 부적절하죠. 이날도 원내위원장 중에 하나가 손들고 주사파와 함께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성격으로 말씀하셨다는 건데 아니 종북 주사파랑 왜 협치를 합니까? 잡아넣어야죠. 종북 주사파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잡아넣어야죠. 잡아 넣어야죠. 실제로 아니, 반헌법 아니 쪽이고. 국가보안법 그런 위반. 상황인데 있으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협치를 할 수 없고 누군지 그 사람은 알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지금 현존하는 정치 세력 중에 있다라고 대통령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 생각을 그 머릿속에 심어놓은 사람이 전 유튜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끊어야 돼요. 특히 종북주사파 논란은 이 다음 스텝은 뭐냐. 너희가 종북주사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김일성 사진에 침을 뱉어봐라. 이러고 이제 못 뱉는 사람들 공안 정국으로 가는 길이요. 메카시가 먼 길 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인 사람 한번 나와서 침 뱉어봐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안 정국으로 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이 검찰이 워낙 능하셔서 특수부랑 공안부가 함께 협잡을 해서 민주당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까지 가시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 관련해서 네. 이제 김문수 위원장의 이제 과격 발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진석, 주호영 대표들의 어떤 엄호, 네.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징계 당하고 너무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너무 전통적 지지층을 좀 타겟으로 두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지금 제도권 정치에 종북 주사파가 뭐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긴 있어요? 아니 뭐 설령 정말 내가 속으로 김정은이 너무 좋아 이러고 있다 한들 그걸 네. 드러내놓고 민주당이든 어디든 그걸 누가 하겠어요? 어쨌든 위험한데요. 말이 안 되죠. 정치적 노림수다. 아니 그 저는 네. 약간 그래서 이거는 좀 이게 전통적 지지층 너무 보신다고 난 저도 생각하고요.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유권자의 연합을 생각해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근데 지금 이탈한 분들은 대체로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거든요. 저도 이런 좀 과도한 레토릭, 특히 상대방과 협의가 불가능하게 하는 레토릭은 저는 네. 불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네. 대통령님,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 하시지 그랬어요. 실제로 네. 제가 이제 좀 강경한 발언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저도 듣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발언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용기는 있었으나. 나는 한마디 한 줄 알았네요.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이런 기조로 계속 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최근에 더 라이브 출연하려고 이번 주에 보수 유튜버들 좀 챙겨봤거든요. 근데 흐름이 바뀐 게 있습니다.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문재인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네. 보수 우익 진영이 또 힘을 얻어 으쌰으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야 이제 시원하네. 오. 이제 좋네.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람 임명했어. 효능감이 있네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대통령이 시원하게 한다. 종북 주사파 척결할 거다. 어디 가서 누굴 척결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난 대통령이 정말 민주당 내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색출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거 중도층이 보면요. 웃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종북 주사파 공안 정국 이걸 설령 의도한다 한들 불이 안 붙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님 사법 리스크가 너무 핫해가지고 이게 관심이 일로 안 가요. 이게 뭐 그래요? 종북 주사파니 뭐니 해도.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이 혹시 있더라도 이미 저는 텄다. 내부 효능이 결속력이니까 내부에서만 즐기시는 거예요. Stay